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지리산. 그곳에 괴인이 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탈부가 하는 사람 산속에서 저 꼭대기에 사람 날다람쥐처럼 다녀요. 소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산을 찾은 제작진. 계세요. 끝도 없이 펼쳐진 산속을 헤매던 그때 괴상한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동작을 반복하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나무를 오르기 시작하는 남자. 능숙하게 한 발씩 디디는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한.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 꼭대기에 오른 남자. 그가 바로 소문의 날다람쥐 인간인 걸까요? 확인하기 위해 말을 걸어봤습니다. 선생님, 그 나무 위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멀리 내다보는 남자. 대체 뭘 보는 걸까요? 저쪽 있다. 저쪽에 있네. 이때 남자가 뭔가를 찾은 듯 하더니 황급히 나무를 내려오는데요. 선생님, 그 MBN 특종생한 팀인데 그 얘기 좀 나눌 수 없을까요? 선생님 어디 오세요? 선생님. 제작진의 말을 무시한 채 냅다 도망가는 남자. 재빠른 몸짓으로 높은 암벽까지 올라가 버린 탓에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라진 남자를 찾아 한참을 헤매던 바로 그때 그 사람 아니에요? 냇가를 서성이는 남자 발견. 자세히 보니 거대한 망치까지 둘러매고 물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는 뭘 찾고 있는 걸까요? 남자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망치를 높이 들더니 난데없이 물에 대고 망치질을 하는 남자. 보통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다가가는데 왜 갑자기 망치를 들으면 어떡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하게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야기 나눠보려고 좀 왔습니다. 얘기하려면 좀 안전한 곳에서 불러가지고 얘기하지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저희 못 따라가겠어가지고 열심히 찾았는데 여기 계시더라고요.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남자는 물속의 망치질을 연거푸 해댑니다. 수수께끼 같은 남자의 정체에 더 가까이 들어가 봅니다. 남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망치질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내리치고 또 내리치고 끊임없이 물을 향해 내리치는데요. 그렇게 수차례 내리치던 중 드디어 남자가 물속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물고기 잡았어. 망치로. 물속에 있는 돌을 쳤을 망치로 내려치게 되면 이 친구들이 기절을 하게 돼요. 그 충격에 의해서. 남자의 망치질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사전에 잡지 못할 고기는 없다라는 듯 본격적인 물고기 잡기가 이어집니다. 도둑놈 기절했어요 지금. 도둑놈. 신기하다. 도둑놈이래. 물고기들의 이름까지 능숙하게 꿰는 남자. 그렇게 한참을 물고기를 잡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냇가를 나와 다른 곳으로 향하는 남자. 이번엔 좀 더 산 위쪽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계곡 바위 틈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리고는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바위 밑에 숨어있는 건 바로 가재였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산에서 보는 친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가재. 근데 참 불쌍해서 이걸 먹을까 말까 걱정이네. 아! 물어요? 모르죠 이런. 화나지.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 반갑다 내 가재.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반갑다 내 가재. 잡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내 가재를 놓아주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산골 소년처럼 물고기도 잡고 가재도 잡으며 한참을 놀던 남자. 그는 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의 생활이 궁금해 더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향한 곳은 민속촌에나 있을 법한 초가집.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요. 제가 사는 집이요. 에? 제가 살고 있는 집. 여기 살아요 내가. 알고 보니 이곳은 산 아래에 위치한 남자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산에 들어와 그가 손수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은 집이라는군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들어와서 보세요. 세간살이가 없어요 우리 집에. 세간살이가. 소박한 남자의 겉모습처럼 내부도 단출합니다. 선생님 근데 집이 뭐가 아무것도 없네요. 비 오고 살다 보면 별로 좀 버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갖고 있어요 사실은. 비오는 삶을 위해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 외엔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데요. 그야말로 리얼 미니멀 라이프군요. 농 두 짝이 가구의 전부입니다. 가만히 있는 건 적성에 안 맞는 듯 자리를 옮겨 부지런히 또 뭔가를 합니다. 이번엔 마당 한켠에서 낫을 갈기 시작하는데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남자는 정성껏 간 낫을 들고 길을 나섭니다. 부지런히 걸어서 그가 향한 곳은 인근의 대나무 숲입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가? 이 나무가 괜찮네. 수많은 대나무 중 한 나무를 고르더니 거침없이 잘라내는 남자. 자른 나무를 한 번 더 섬세하게 손질하기까지. 대나무 손질을 끝내자 나뭇잎까지 따는데 이번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바위에 물을 끼얹습니다. 아 시원하고 참 좋네. 그러더니 따온 나뭇잎을 가지런히 널어놓고 한동안 햇빛에 말리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도 마르고 해서 차 한잔 마시게요? 차요? 네. 저만의 차를 먹는 방법. 산속에 와서. 자 손바닥에 넣고 비빌 거야. 산에서 즐기는 즉석차 만들기 비법 대공개. 말린 녹차를 비벼서 계곡물을 담은 죽통에 넣으면 남자가 자랑하는 즉석 녹차가 완성됩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차를 즐길 시간. 아 정말 너무나 좋네. 자연에서 바로 만든 대나무 녹차.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우와, 진짜 녹차 맛이 나요. 네. 물 시들리면서 찻잎의 향기 성분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향기 성분들이 나오게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찻잎을 비비게 되면 찻잎을 보호하고 있는 투명막이 벗겨지거든요. 그런데 이 녹차를 즐기는 남자만의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걸 차필이라고 하는데 차필이 불어봤어요? 자, 차필이 한번 불어보세요. 마시던 차로 피리를 불어주겠다는 남자. 죽통을 들고 손가락을 움직여가며 연주를 시작합니다. 피리 소리 들리지 않아요? 어디요? 바람이 피리 소리네? 바람이 피리 소리예요? 구름이 지나가는 소리, 시원한 계곡물 흐르는 소리,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 이 모든 게 남자에겐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달이 오르자 남자는 또 무언가를 주섬주섬 챙겨 높은 바위 위로 오릅니다. 그냥 그 이불은 뭐 하시려고요? 산속에서 자려고요. 이 산속에서요? 네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산속에서 잠을 청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아니 자려고 하니까 더 별이 빛나네. 아름다운 별빛을 이불 삼아 잠드는 삶.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도지사에서 IT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말이 돼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었어요.
남는 것이라고는 우리 아이가 1, 2cm 큰 거 외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 IT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건강도 악화되고 그래서 몸도 많이 아프고 해서 이렇게 산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도시에서 사업가로 치열하게 살았던 오동섭 씨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자연 속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산에 들어와 살게 된 후 마음의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도 쫓기지 않고 필요한 것만 취하는 삶. 그에겐 선물 같은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지금 찻잎을 따고 있는데 차이파를 따고 있는데 바로 야생 차잎입니다. 이 잎은 따서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아니 이거 익숙한 그림인데요. 남자의 전용 개수대. 계곡물에 씻어내는 걸 보니 저번처럼 티타임을 가지려는 걸까요? 그런데 이때 남자가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에 머리를 갖다 대더니 흐르는 물에 시원하게 감습니다. 그리고는 담가둔 녹차를 한 움큼 집어들더니 사정없이 머리에 비비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특제 샴푸라도 되는 걸까요? 근데 이렇게 녹차로 머리도 감아요? 네, 이 녹차의 성분 중에 이 탈모에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그 탈모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것들이 녹차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머리 감는 것 하나까지 자연에서 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향기로워. 쌤 머리카락 갖고 뭐 하세요? 냄새를 맡아봐야죠. 아 냄새 좋아요? 향기로워요. 청정 계곡물에 향기로운 녹차까지 자연의 선물로 새단장하고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깨끗이 씻었으니 오늘은 일을 좀 해야겠다는 남자. 들판으로 가서 낫을 들고 풀숲을 헤치는데요. 거침없이 풀을 베어냅니다. 잡초라도 제거하는 걸까요? 정신없이 풀을 베던 남자가 손가락을 부여잡고 멈춰섰습니다. 낫에 베신 거예요? 별일 아니라는 듯 앞치마를 뚝 잘라 재빨리 베인 손가락에 감는데요. 상남자가 따라오군요. 괜찮아요? 이제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부상을 무릅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풀을 베어서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산더미 같은 풀을 지게에 이고 길을 나서는데요. 이 풀은 또 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 뭔가 또 대단한 일을 하려는 듯합니다. 집 앞에 풀을 내려놓고 풀 위에 앉더니 집중해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든가? 자세히 보니 능숙한 솜씨로 풀을 하나하나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풀로 뭘 만들려는 걸까요? 집중한 모습이 뭔가 엄청난 걸 만드는 장인처럼 보입니다. 다 됐다. 다 된 거예요? 예. 와, 길이만 너끈히 몇 미터는 돼 보이는데 길다란 모습이 마치 뱀이나 용처럼 보입니다. 장인 정신을 가득 담아 남자가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이것의 정체는 와 선생님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아, 요거요? 지붕 맨 마지막에 초가집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용마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마름이요? 네네. 그 초가집 맨 위에다가 초가집을 다 입고 난 다음에 맨 상단에다가 이렇게 마지막 덮는 것을 우리가 용마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띠풀을 엮어 초가집 지붕에 얹는 용마름이라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한다고 하네요. 만들긴 다 만들었는데 이젠 또 지붕 위에 얹는 게 문제. 오, 네, 괜찮으세요? 꽉 잡아요, 사다리. 네. 올라가세요. 웃기로만 착 쳐서. 네. 막 잡겠습니다. 네. 당기고.
땡기고. 잘한다. 잘한다. 잠깐 스톱. 자, 걸어갈 때는 이렇게. 산에 사는 남자에겐 선수 지은 초가집 지붕 보수까지 온전히 그의 몫입니다. 저 PD 막걸리. 막걸리야. 소가 완전 들려요. 세게 넘겼다고 생각. 굿자. 어싸. 와. 잘했어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읍소다. 지붕을 다 이은 다음엔 땀을 식히며 몸으로 바람을 느낍니다. 새로 얹은 용마름과 함께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해 봅니다. 무더위에 너무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고된 노동 끝엔 꿀 같은 휴식을 즐겨야지요. 남자의 부엌이자 샤워실인 이곳은 오늘도 새로운 공간이 됩니다. 바위 위에 올라선 남자, 이번에 뭘 하려는 걸까? 무엇이게요? 그냥 뛰어내려 볼까 해서요. 안 다치시겠어요? 아이 뭘 다쳐요. 삼, 이, 일, 입수! 과감하게 뛰어내립니다. 시원한 계곡에 거침없이 몸을 던진 동섭 씨. 오늘 이곳은 그의 전용 수영장입니다. 이 계곡만 있으면 아무리 심한 무더위도 끄떡이 없답니다. 선생님. 네. 누구세요? 들어와 보셔봐. 아, 네. 장난까지 치며 좋아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군요. 네. 선생님, 이거 어릴 때로 돌아가신 것 같네요. 나는 이 계곡이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이요? 네네. 왜요? 이곳에 오면 아이가 돼버려요. 어이, 시원하고 잠이 좋다. 어이, 시원하고 잠이 좋네. 얼씨구 좋다. 신나게 놀고 해가 저문 저녁. 특별한 요리를 대접하겠다며 남자는 녹차잎을 깔고 그 위에 돼지고기를 가지런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 집에 특별한 손님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준비해놨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녹차잎입니다. 이 맛을 아는 듯 알아서 찾아온 손님도 보이네요. 열심히 일하고 물놀이까지 즐긴 후에 고기 맛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야생 녹차 향까지 밴 고기라니 이건 대체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을 낼까요? 와 선생님 녹차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쌌네요. 여기. 네. 이렇게 녹차를 이렇게 고기에다 싸서 굽게 되면 녹차잎의 향기가 돼지고기에 배어가지고 아주 향긋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팔팔 끓는다. 예, 지금 팔팔 끓을 때 녹차잎을 평범한 된장찌개도 돼지 목살구이도 녹차를 더하니 특별하게 변신했습니다. 자 앉으시죠. 제가 저 고기를 썰어서 이렇게 완성된 오늘의 만찬, 녹차 된장찌개와 녹차 목살구이. 자연이 준 선물로 만들어진 녹차 향이 가득한 한상 차림입니다. 그럼 카메라 내놓고 이쪽으로 오셔. 같이 네? 앉으셔. 아, 네. 여기 밥 네. 집어넣고. 고추 안 맵나요? 이제 매우는 것은 매운 건 저는 모르겠고요. 아, 모르겠고요. 자, 피디님 오늘 하루 종일 더우신데 이렇게 촬영하시느라고 녹차 향이 들어간 된장찌개, 비주얼은 환상인데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와, 손이 자꾸 가네요. 네. 아주 향긋한 된장찌개. 여기서 된장이랑 녹차 맛이 이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엄청난 조화가 있네요. 그러셨어요? 자연을 가득 품은 밥상. 동섭 씨에겐 익숙한 일상이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겐 힐링이 되는 만찬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죠. 이게 로망. 그 꿈을 저는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가끔씩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아 선생님 스스로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꿈만 꾸다가 마는 삶을 직접 실천하고 산다는 오동섭 씨.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은 행복한 저녁입니다. 잠에 들 시간에도 남자의 작업은 분주히 이어지나 봅니다. 쓸 데가 있어서 따고 있어요. 바구니 가득 녹차잎을 따서 집으로 향하는 동섭 씨. 지금까지 녹차 활용법은 다 보여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활용법이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런데 이번엔 녹차잎을 베개에 넣기 시작합니다. 녹차잎을 베개에다가 왜 담아요? 잠잘 때 아주 향기로워요. 그 다음에 잠도 잘 이룰 수 있고 해서. 베개 속을 녹차잎으로 가득 채우려나 봅니다. 이 방법이 그만의 숙면 비법이라고 합니다. 진짜 향기롭다. 이렇게 완성된 베개를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 베개만 있으면 오늘 밤도 꿀잠이랍니다. 큰일 났네 나. 향기 취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차와 함께한 하루가 오늘도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산속의 아침은 빨리 찾아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데요. 폭염 속에서 불을 다루는 일입니다. 선생님 뭐 하시게요? 아 지금부터 말 걸지 마세요. 말도 걸지 말라며 그가 열중하는 일은 250도의 온도에서 녹차잎을 빠르게 볶아내는 덕기 작업입니다. 알고 보니 그가 산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야생에서 자란 차나무에서 직접 찻잎을 따서 야생차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산에 들어와서 처음 접한 게 바로 차였어요. 그 차를 마시고 그만 차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정말 맛있고 향기롭대요. 그리고 그 차 한 잔을 통해서 제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꿈꿨던 삶이 무엇이었는 걸 뒤돌아봤는데 그것이 바로 산에서 조그마한 초막 하나 짓고 그냥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꿈꾸었던 거였어요. 하루 종일 산에서 보내는 오동섭 씨. 오늘은 어딘가 특별한 곳을 가려나 봅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옷차림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데요. 멋있죠? 어때요? 외모엔 관심도 없던 남자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신경 쓰는 모습이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예,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에서 남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건 나이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입니다. 엄마, 이거 포도 사왔어. 포도를 못 사왔어. 아, 그냥 잡숴. 포도하고 요플레. 엄마 냉장고에 넣어놔, 요플레는. 인상 좋은 동섭 씨를 꼭 닮은 어머니와 형이었군요.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여기는 우리 형. 형님분 보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동섭 씨는 자주 챙기지 못하는 어머니가 걱정이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이 걱정입니다. 혼자 신기 마음에 항상 걸리죠. 혼자 신기. 뭐 어떤 게 좀 마음에 걸려요? 엄마, 내가 왜 혼자 있어요? 본인도 그러고. 본인. 응? 왜 혼자 있어? 혼자 내가 여러 있게. 사람들이 있지. 여러 사람들 뭐 제자들도 온 있고. 손님들 있고. 제자들도 있고. 누가 있냐? 예? 시방? 아니요, 지금 없는데 물리치 좀 받고 계셔. 약간 약은 조금만, 왜냐면 아플 때만 먹으면 돼. 많이. 승기리고 배가 장에 들어가면 1시간이 뭐. 나한 시간 정도 걸릴 거야, 엄마. 한 시간 반? 빨리 올게. 조심히 갔다 와. 엄마. 오랜만에 만난 형제가 만나자마자 집을 나섭니다. 떨어져 살아도
늘 함께 지내온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나서는 길. 우리 형은 키가 좀 작고요. 단기 기억상실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금방 있었던 일들을 많이 잊어버려요. 그지 형이? 개밥도 줬냐면 개밥 안 줬다고 하고 창피한갑다. 여기 낮은데 저기 있잖아. 저 다슬기 있는데 저기서 잡아야 돼. 형 깊어서 안 돼. 여기 좀만 넣으면 깊어져. 형 여기서 옛날에 형이랑 물고기 잡고 메기도 잡았잖아. 때 들고 쫓아간 지가 재밌었지. 이렇게 옛날에 맨날 같이 어렸을 때 같이 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같이 못하고 그 다음에 사정도 잘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이 해서 정말 좋습니다. 많이 잡았어? 그 정도 많이 잡은 거지. 봐봐요. 대선이가 아이고 2인분 되겠다 한번로. 그래? 형제가 함께하며 가득 담아놓은 다슬기는 사랑입니다. 이 다슬기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드릴 생각으로 형제는 또 같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동섭 씨가 또 솜씨를 발휘합니다. 오늘의 수확물로 시원한 다슬기국을 끓이기로 한 건데요. 맛있다. 아들의 요리, 그 맛은 어떨까요?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이거 잡수세요. 엄마 다슬기 맛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아들 걱정은 하죠. 항상. 엄마 어디 가서 그래? 응? 어디 가서 걱정이 이렇게 많아? 걱정이? 맨날 바쁘고 일만 막 죽고 살고 일만 하고 뭐. 내가 무슨 일을 듣고 살고 해, 엄마. 그런 거지. 손이 아니야. 받고 뭐 막. 그때는 많았었지. 모각에도 맨날 갔어. 모각에도 소용없어. 어머니는 아들 걱정, 아들은 어머니 걱정. 떨어져 지내는 만큼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큰 가족입니다. 자연에 사는 것이 평생 꿈이었다지만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힘들 때가 있어도 오늘도 여전히 산에 오를 수 있는 힘은 오직 차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입니다. 처음에 접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사시나무 떨리듯이. 손이 떨리더라고. 사시나무 떨리듯이. 모르겠어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데이트할 때, 첫 데이트할 때 떨리잖아. 그 마음 같아. 차를 향한 열정으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오동섭 씨. 그에겐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이루려고 하는 그 꿈, 옳은 차에 대한 꿈은 아직도 멀고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와 저는 운명적인 만남이었고 제 몸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싶어요.